안녕하세요. 백모 박성현입니다. 이번엔 사기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기는 예술이죠. 먹잇감의 심리적 허점을 예술적 감각으로 파고들어야 하거든요. 윤석열 일당은 이번에 이 예술적 사기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이들은 국정원 직원을 불법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해프닝을 벌였었죠. 그런데 그거 체포영장이 있었습니다. 어라? 체포영장이 있는데 왜 불법이죠? 체포영장 자체가 사기였거든요. 엉터리 체포영장이죠. 국정원 직원의 체포영장을 받으려면 미리 국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정원 직원법 23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일당은 이런 사전 통보 없이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를 들이밀었죠. 이를 심사한 판사는 당근 검찰 측이 국정원에 통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아니 저라도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윤석열 일당은 이 심리적 허점을 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윤석열 일당이 국정원 직원법을 몰랐다고요? 자던개가 웃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수십 명의 검사들이 모여 몇 개월 동안 국정원을 타겟으로 조사해 왔는데 국정원 직원법을 몰랐다면 전부 직무태만, 직무유기, 무능력으로 파면시켜야 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이날은 악랄한 검사가 순진한 판사를 등쳐서 속여 넘긴 날이죠. 법원 조직이 검찰 조직에게 뺨 맞고 모욕당한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법원 조직은 이 희한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거나 검찰 혹은 법무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법원 조직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땅히 검찰과 법무부를 꾸짖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무기력하게 배시시 웃고 있을 뿐이죠. 사기당한 인간이 그냥 멍청하게 나자빠져 있으면 뭐라고 부르죠? 자기 부하가 자기가 거느리는 판사들이 모욕당했는데 그냥 나자빠져 있는 대장을 뭐라고 부르죠? 호구죠. 네, 대법원장 양승태는 호구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측이 왜 사전 통보 없이 체포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검찰은 이렇게 대답했죠.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해서 그랬다.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분명히 체포 대상 인물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곧 들통날 거짓말도 태연히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심장에 털이 난 특수 인종들입니다. 그뿐 아니죠. 국정원 측의 검찰에 체포된 직원에게 원장의 진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달라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체포해서 진술을 받으려면 미리 국정원장의 진술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검찰은 체포된 당사자에게 전해줄 것을 거절한 거죠. 먹잇감이 외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먹잇감을 고립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술적 경지에 이른 악랄한 사기죠. 윤석열 일당이 발표한 400개 트윗 계정이니 5만 5천 개 트윗 글이니 모두 추정이고 소설입니다. 아무 데서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구글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계정 400개쯤이 국정원 계정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계정들은 이러이러한 트윗글을 작성했거나 리트윗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수사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추정 가설일 뿐 수사 결과로서 발표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부 허점투성이 이야기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 자신도 5만 5천 건 중에 불과 2,233건만 국정원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에 실체가 없어요.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검찰 말을 다 믿어보죠. 그 2,233건이 전부 작성글이었다면 그 기간 내 전체 트윗 작성글의 0.001%입니다. 그런데 이 2,233건 중에
94%가 전부 리트윗이고 달랑 139건만 작성글입니다. 즉 전체 트윗 작성글의 0.00005%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은 달랑 3건입니다. 아니 국정원 직원은 트윗도 못합니까? 이게 어떻게 조직적 선거 개입이죠? 더 웃기는 건 윤석열 일당이 국정원 직원의 트윗이라고 제시한 글들이 작성글이든 리트윗 글이든 NLL, 금강산 관광, 국가보안법, 천안함, 강정 해군기지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글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민주당이 국정원이 지독한 글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용한 사례들에 대해 국정원은 그거 우리 직원이 쓴 글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수사 결과라고 발표하자 야당이 악을 쓰고 언론이 나발을 부는 야단 법석이 벌어졌던 거죠. 검찰, 야당, 언론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려고 발악을 한 겁니다. DJ 시절이었던 지난 2002년 7월 장갑차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런 짓을 저질렀던 전과가 있거든요. 그때 검찰 사과장 유재만 검사는 미국에 대해 작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한국에 넘겨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미국을 도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DJ 인수위에서 활동했었고 작년엔 민주당에 영입되었던 색깔 있는 남자죠. 미국은 당시 이 유재만 검사가 만든 법무부의 요구를 거절했죠. 그러자 반미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시위는 그해 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최동욱이 구성한 윤석열 일당 역시 이번에 미국을 도발하려고 한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의심이 갑니다. 이런 이유로 트위터 본사에 수백 개 아이디에 대한 접속 기록을 요구하라고 법무부를 몰아붙였죠. 법무부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위세에 눌려서였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해서 미 법무성에 협조를 요청했죠. 이에 대해 미 법무성은 막무가내로 수백 개 아이디에 대해 접속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범위를 제발 좀 좁혀달라.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만약 한국 검찰의 요구가 고스란히 트위터 본사에 전해졌더라면 어땠을까요? 트위터 본사 직원들 전체가 배꼽을 잡고 웃다가 숨이 막혀 모조리 숨지는 일이 벌어져서 웃다가 비명행사하는 거죠. 미국의 잘 나가는 서비스 회사들은 고객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중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검색어를 검열해서 차단해라 이렇게 요구하자 구글은 2010년에 아예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최동욱이 임명한 윤석열 일당은 도대체 왜 이런 멍청한 듯 보이는 행위를 했을까요? 그런데 실은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한국의 사법 정의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은 국격이 망가지든 한미 동맹이 약화되든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오직 정부를 약화시키고 사회를 분열시켜 검찰이 캐스팅 보트를 잡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이들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난 23일에 울부짖었던 대로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던 것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단 그 뜻은 정반대죠. 인터넷 지형에 있어 문재인은 지구에서 가장 막강한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본인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모르시겠죠. 한번 문재인의 선거 공약을 복기해보죠. 첫째, 한미 FTA를 전면 재협상한다.
둘째, 강정 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한다. 셋째,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이렇게 되면 이석기 아로 같은 종자들 잡아넣기가 참 힘들어지겠죠. 넷째,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시급히 재개한다. 박광자 씨에게 총을 조준해서 쏘고 쓰러진 박 씨에게 다가가 확인 사살을 했던 학살극이 또 벌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죠. 다섯째, 북핵 재고와 상관없이 남북 협력을 급속히 강화한다. 그런데 이 남북 협력이란 게 퍼주기 아닌가요? 게다가 문재인 진영은 북핵과 남북 관계를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는 방안을 병행 전략 혹은 동시 진행 전략이라고 근사한 이름으로 불렀었죠. 문재인이 말했던 남북 협력에는 NLL을 뭉개서 수도권 근해 전체에 북한 함정이 드나들게 만드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죠. 여섯째, 북한과 연방제를 추진한다. 일곱째, 남한 내부는 각 지역별 분권화를 강화한다. 전라공화국, 경상공화국, 충청공화국, 강원공화국, 인천공화국, 경기공화국, 서울공화국 이런 식으로 8, 9개로 쪼개자는 소리 아닌가요? 문재인 공약을 곰곰 살피다 보면 어머 어쩜 이렇게 북한 입맛에 꼭 맞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재인 씨에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겠죠. 저는 그분의 선의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광노현의 이역이 선의의 이역이었듯 문재인의 공약은 선의의 공약인 것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 후보에 대해 북한의 막강 사이버 전사들이 조직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북한은 18대 대선 때 여러 차례에 걸쳐 노골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 라고 선전한 바 있죠. 북한 사이버 전사들은 국내 게시판과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맹렬한 활동을 펼쳐서 문재인의 공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시물을 무수히 남겼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북한의 막강 사이버 전사들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던 셈이죠. 지난 대선은 그래서 정말 불공정했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NLL, 천안함, 한미동맹, 강정 해군기지 등에 대한 트윗을 문재인의 당선을 방해하는 선거 개입으로 해석했습니다. 한미동맹 해체에 반대하는 트윗은 이정희의 당선을 방해하는 선거 개입으로 해석할 판입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가 신성 불가침한 성역입니까? 네, 윤석열 일당은 선거판이 지고지상의 성역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 성역을 관장하는 최고 신관으로 만드는 거죠. 자신들이 최고 신관이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들의 로망인 검찰공화국입니다. 윤석열 일당에게 경고합니다. 까지 마십시오. 까지 마시라니까요. 대한민국에는 선거판을 통해 흔들거나 도전할 수 없는 근본 가치가 있습니다. 선배 세대의 피와 땀으로 증명된 가치가 존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 세계시장이 바로 그 근본 가치들입니다. 줄여서 자자세라고 하죠. 자자세가 공화국의 원칙으로서 굳건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이 자자세 공화국 원칙이 민주주의와 결합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윤석열 일당 및 그와 비슷한 검찰 나으리들께 우리 민주공화국이 어떤 희생으로 만들어졌는지 애절한 추모의 노래 한 곡 보냅니다. 윤석열 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조롱했던 천안함 용사를 위한 노래입니다. 차디찬 물속에서 숨져간 46명의 젊은이들,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사실상 죽음을 선택했던 한주호준이 이런 희생, 피,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해 루머와 괴담. 이제는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봐. 그만해 착각과 거짓. 잠취한 영혼을 똑바로 깨워보렴. 차디찬 물속에 생명을 던졌던 한준이 영혼 앞에 북한의 진실은 더 이상 감추어 묻히길 거부하지. 그만해 루머와 괴담. 이제는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봐. 그만해 착각과 거짓. 잠취한 영혼을 똑바로 깨워보렴. 차디찬 물속에 생명을 던졌던 한준이 영혼 앞에 북한의 진실은 더 이상 감추어 묻히길 거부하지. 조금만 마음을 열고